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그런 리뷰,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저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헤드폰, 그 헤드폰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포컬사에서 나오는 유토피아와 이 포컬사에서 나오는 스텔리아, 이 두 모델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제품은 이 제품 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빌려주신 분을 통해 갖고 제가 데모 제품을 받아본 것이고요. 제가 들어보고선 생각보다 상당히 놀라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리뷰를 해주면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리뷰를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최고급형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최고급형에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부터는 정말 나는 고급형이야, 나 어디서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헤드폰 아니야 라는 게 딱 느껴질 정도의 제품이고, 그런 품질과 그런 외형과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급형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최고급형을 만족하기 위해서 포컬사에서는 베릴리움이라는 특수한 합금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릴리움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합금을 이용을 해서 드라이버를 제작을 했다는 거죠.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드라이버를 써서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 특징은 그 모든 만족도, 사용의 모든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32오음이라는 굉장히 낮은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헤드폰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이 32오음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에서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유토피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장점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장점, 유토피아 보자마자 딱 그냥 드는 생각, 나는 고급입니다입니다. 굉장히 고급형으로 생겼습니다. 고급형 디자인에, 고급형 케이스에 여러 가지가 다 고급이에요. 거기서도 조금 남성미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 레이스 이런 데서나 항공 재질에 사용을 하고 있는 카본 파이버 마감으로, 이 부분이 뭐라고 하죠? 보통은 철 재질 이런 거를 쓰는 이 부분을 카본 파이버 재질로 해서 굉장히 멋있게 끊어냈고요. 그리고 가죽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네, 굉장히 이게 오래 버틸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를 감싸줄 때도 이 부분이 너무 편안하게 감싸줘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지금까지 만져봤던 가죽들 중에서는 가장, 헤드폰 가죽들 중에서 제가 많이 경험 못했지만 정말 제일 부드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나는 고급형이야 라는 게 느껴지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요, 오픈형이라는 거예요. 오픈형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가 뚫려서 보이기도 하고요. 착용을 해서 딱 하게 되면 귀 부분은 이제 가죽으로, 부드러운 가죽으로 완전히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착용을 딱 하는 순간에 밖에 소리가 싹 들어오면서 되게 편안함, 귀에 눌리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개방감이 확실하게 있는 편함을 주기 때문에 마치 이걸 끼고 들으면 스테레오, 하이파이 스테레오 들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두 번째 장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점부터는 소리에 대해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네, 세 번째 장점은 음상입니다. 제가 정말 이 급에 가게 되면 정말 맨날 놀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음상이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구나. 물론 이렇게 이 급들에 있는 애들은 음상이 가깝긴 가깝죠. 다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도 들으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이 클래스로 오게 되면 음상은 그냥 내 머리 위에 있구나. 여기 이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마에 음상이 여기 팍 박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여기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워요. 예.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1m 떨어진 소리, 3m 떨어진 소리, 저 멀리 있는 소리, 이렇게 음상이 나한테 가깝게 있고 멀리 있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클래스로 들어오면 확실히 그런 음상 표현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음상 뛰어나게 아주 제 이마에서 노래 부르는 듯한 이런 가까운 음상을 장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 장점은 굉장히 뛰어난 스테레오 이미지예요.
스테레오 이미지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제가 기존까지 들었던 게 한 170도 정도 각도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뭐 일반적으로 고급형 헤드폰에서 느끼는 스테레오감이었어요. 이쪽에서 한 여기까지 해서 180도가 아니라 170도 한 5도씩 들어와서 170도 정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가장 와이드한 거였는데, 물론 그건 당연히 채우고 얘는 느낌상에는 180도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완벽하게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테레오 이미지가 좁은 애들은 한 30도, 30도에서 60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좁은 거예요. 헤드폰 치고서는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180도 완전히 벌어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들려지고, 그렇게 와이드한 애들이 또 단점이 뭐였냐면, 그렇게 와이드하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완전히 레프트까지 또는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라이트까지의 이 사이의 공간에서의 음상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얘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부터 이 끝에까지의 악기 배열이 다 자세히 들려요. 네, 하나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뚜렷한 음상을, 그리고 굉장히 와이드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둘 다 보여주는 아주 괜찮은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5번째 장점은요, 제가 들을 때는 흠을 찾기 어려운 거의 완벽한 톤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놀랐어요. 이건 톤 밸런스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톤 밸런스적인 면만 봤을 때는 정말로 아주 낮은 20Hz부터 제가 들을 수 있는 뭐 2000Hz, 저는 뭐 18000Hz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18000 정도까지밖에 못 듣는데, 그래도 아마도 제 나이 또래는 제일 잘 듣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튼 거기까지 듣는데 전혀 제가 군더더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디가 좀 삐져나왔지? 어디가 조금 들어갔나? 이걸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뭐 플랫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완벽해요. 네, 그냥 흠을 못 찾았어요. 솔직히 톤 밸런스적인 흠을 못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재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소리가 비거나 이렇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톤 밸런스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와, 이렇게 정말로 톤 밸런스를 잘 찾아놨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톤 밸런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장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6번째 장점, 요게 아마도 가장 이 제품의 매력이 될 것 같은데요, 32오음이라는 겁니다. 32오음으로 구동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얘는 헤드폰 앰프 없이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그런 패드나 노트북이나 일반 PC에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별도의 헤드폰 앰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최상급 헤드폰들은요, 거의 반드시 헤드폰 앰프가 있어야 돼요. 그 헤드폰 앰프에 따라서 소리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헤드폰 앰프가 진짜 좋지 않으면 굉장히 고급형 헤드폰을 사놓고 나서 소리가 왜 이러지 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실망의 대부분의 경우가 헤드폰 앰프를 괜찮은 걸 안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몇십만 원짜리나 100만 원 정도 되는 헤드폰, 저도 T1을 갖고 있지만 T1 정도 헤드폰을 갖고 있으면 헤드폰 앰프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짜리를 써야 돼요. 네. 몇십만 원짜리 갖고는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헤드폰을 샀다고 구매를 한다고 치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헤드폰 앰프가 있어야지 제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보통 돈이 2배가 드는 거예요. 더블이 들어요. 하지만 얘는 아니라는 거죠. 32오음으로 구동이 가능하다는 얘기,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충분히 구동 가능하고 노트북에서 충분히 구동 가능하고 여러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충분히 구동 가능하다는 거예요. 헤드폰 앰프 없이 이 포칼의 소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아주 매력적인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헤드폰 앰프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저는 진짜 큰 장점입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 보통 그래서 32오음을 쓰고 있는 이런 애들은요, 헤드폰 앰프를 물리면 보통 소리가 너무 과하거나 찌그러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점은 무엇이냐면, 헤드폰 앰프를 물려서 들어봤거든요. 소리가 더 좋아져요. 소리가 더 좋아져요. 소리가 더 좋아지고 더 타이트해져요. 네.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지? 색채감도 별로 안 입혀지고요. 기본에 갖고 있는 소리 그대로가 유지되면서 소리가 조금 더 타이트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헤드폰 앰프를 썼을 때 소리가 더 좋아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32오hm 같이 낮은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애들은 헤드폰 앰프를 물리면 좀 과하게 너무 나와서 소리가
찌그러지거나 뭉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헤드폰 앰프에서조차도 좋은 소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마지막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은요. 지금도 살짝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움직일 때마다 약간 찌그덕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마감새가 루즈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착용감을 조금 괜찮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카본 파이버와 요 헤드가 만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약간 H자 비슷하게 해서 유격, U자와 M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유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착용하거나 뒤틀릴 때 이게 착용감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소리가 나요. 들리시죠? 네,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게 착용을 해서 제가 착용을 해서 고개를 이렇게 약간 돌리거나 선이 당겨지거나 하게 되면 그때 짜가닥 소리가 귀에 들려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의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나서 이런 게 나는 귀에 거슬리고 짜증이 나는데 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단점으로 뽑을게요. 근데 이 정도의 유격은 사실 있어야지 편하거든요. 이 착용감을 편하기 위해서 만든 그 유격인 거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큰 단점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3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아니 왜 이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서 그것을 첫 번째 단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요. 무게감이에요. 무거워요. 네. 얘는 무려 499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도 묵직해요. 네. 묵직한 무게감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체격이 작으신 분이나 목에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착용하게 되면 야,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음악을 즐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카우치 같은 데서 약간 누워서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썼던 헤드폰들 중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무거운 축에 속하는 헤드폰입니다. 그 무게감, 499g의 무게감을 단점 두 번째로 뽑을게요. 다음은 세 번째 단점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32오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닥 그렇게 크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상에는 한 100오음이나 155오음 정도 되는 애들하고 소리 크기가 비슷해요. 물론 100오음과 155오음 정도 되는 애들은요. 85오음이요. 죄송합니다. 85오음과 155오음 정도 되는 애들은요. 핸드폰에서 구동 가능해요. 노트북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저도 그 정도 임피던스 갖고 있는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구동 가능해요. 구동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구동 가능한지 알고요. 그런데 얘랑 걔랑 비교했을 때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32오음의 다른 헤드폰들보다 한 1dB, 2dB 정도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아마도 오픈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에너지가 뒤로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작아요. 그래서 요거에 제가 듣는 기준, 저는 그렇게 크게 듣지 않지만 제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작게 듣거나 비슷하게 듣는데 좀 작게 듣는 편이긴 해요. 제가 들을 때 충분하게 크다라고 느끼려면 제 노트북이나 핸드폰에서 약 70% 정도 볼륨을 해놔야지 충분하게 크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80~90% 정도 가야지 이건 크다. 이건 좀 커졌네. 많이 커졌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는 조금 평소에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90%에서 100% 정도 해야지 충분히 크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32오음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소리가 좀 작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리 크게 듣는 분들이라면 구매 전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네, 구매 전에 한번 꼭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면 헤드폰 앰프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헤드폰 앰프를 구매하셔야지 그 충분한 소리 크기를 매칭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점. 이제부터는 소리에 대한 얘기 좀 나오네요. 네 번째 단점. 제가 소리에 대한 거 좀 찾아냈습니다. 제가 그 소리에 대한 거를 좀 분석할 때 저는 단점을 잘 찾을 수 있는 음원들을 몇 개 써요. 그 중에 제가 EDM 음원 중에 킥 소리만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는 그 킥이 어택이 강한 킥이 아니라 이 베이스가 전체적인 베이스 아주 딥한 20Hz부터 시작해서 한 100이나 150Hz까지 전체적으로 다 강하게 나오는 그런 음원이 있어요. EDM에서 믹싱할 때 음악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음원이 있는데 그 음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 저음을 확인을 꼭 하거든요.
그 점을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제가 듣는 레벨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레벨을 키우니까요 디스토션이 들려요. 네. 그래서 레벨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일반적인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에서 90에서 100%까지 가면 베이스가 나올 때 약간 클릭 노이즈처럼 틱틱틱 하는 소리가 같이 들려요. 네, 어딘가 뭐가 부딪히는 듯한 느낌, 약간 디스토션 섞여 있는 느낌이 같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노트북에서 들어서 그런 줄 알고선 헤드폰 앰프로 옮겨서 다른 이제 인터페이싱을 통해 갖고선 들어봤는데 동일해요. 네, 동일합니다. 물론 제가 이게 데모 제품을 받아서 데모 제품 데미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한테는 데모 제품만 받았기 때문에 데모 제품 놓고 봤을 때에는 아주 베이스가 많은 음악에서 조건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예요. 아주 베이스가 많은 음악에서 레벨을 아주 크게 들을 경우에는 저음의 디스토션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거 확인하려고 다른 EDM 음악, 전체적인 모든 스펙트럼 음악이 다 있는 소리를 크게 들었는데 똑같이 킥이 퍽퍽 치는 순간에 클릭 노이즈처럼 크락크락 하는 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에서는 그런 게 증상이 없어요. 소리를 크게 들었을 때만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단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음이 그것 때문에 계속 제가 뭐 다른 음악을 들어봤지만 저음이 강한 음악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약간 이런 고급형 아주 디테일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헤드폰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아주 이런 디테일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헤드폰 타사 경쟁사도 제가 들어서 똑같은 게 나왔는데 굉장히 비트가 좀 빠르고 저음이 많은 소리를 듣게 되면 그 표현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얘는 표현 능력이 조금 부드럽거나 디테일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악에 좀 잘 어울려요. 재즈 같은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클래식 같은 음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약간 그런 음악 스타일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EDM이나 킥이 강한 힙합이나 이런 베이스가 강한 음악들에는 조금 안 어울리고요. 그런 음악이 아닌 일반적인 컨템포러리 음악에도 잘 맞아요. 예. 너무 강한 베이스나 너무 강한 킥이 있는 음악에는 좀 안 맞는다는 거. 그걸 조금 단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마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금액이 아닐까. 네. 이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이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나라가 좀 싼 편이더라고요. 해외에서 가격을 보게 되면 해외에서는 더 비싸요. 네, 해외에서는 더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해외는 더 비싸갖고 그래 이게 조금 최상급이긴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금액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뭐 하이파이 스피커 좋은 거 쓰고 하이파이 앰프 좋은 거 쓰고 굉장히 좋은 방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하이파이 환경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 헤드폰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는요 정말 고급 스피커의 고급 앰프의 고급 룸에서 듣는 듯한 그런 청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은 비싸긴 하지만 그 비싼 만큼의 값어치가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네 있습니다. 비싼 만큼의 값어치는 무조건 있지만 일단은 그냥 이 금액대로 들어가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게 그게 마지막 단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제품 스텔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 스텔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스텔리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 아주 고급형으로 생겼습니다. 네, 얘는 솔직히 얘기하면 유토피아가 찌그러질 정도로 스텔리아는 더 이쁩니다. 네, 더 고급스럽고요, 더 이쁘고요. 이거를 스텔리아를 보다가 유토피아를 보게 되면 유토피아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유토피아 하나만 보더라도 유토피아는 진짜 고급형인데 스텔리아를 보고 나서 유토피아를 보면 유토피아가 별로 이상할 정도로 스텔리아는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뭐 가방부터 시작해서 이 가방부터 시작을 해갖고선 얘에 대한 사용 설명서까지 너무 고급이에요. 사용 설명서가 담겨 있는 케이블이 담겨 있는 이 케이스 집을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프랑스 명품 가게에 있는 그냥 그거예요. 제가 맨손으로 만지는 게 정말 미안할 정도로 저는 하얀 장갑을 끼고서 만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얘는 그냥 나 소장해라는 걸로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나 사서 안 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집에 이렇게 장식만 해놔. 마치 그 명품 제품들, 가방, 백, 지갑 뭐 이런 것들 사놓고 나서 편안하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특별할 때만 갖고 나가고 특별할 때만 딱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얘는 그냥 이 자체만 보더라도 와 진짜 고급이다. 네, 그게 느껴진다는 것. 첫 번째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유토피아보다는 좀 더 가벼운 착용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가죽의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런 귀 있는 데의 부드러움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착용을 했을 때 착용감 자체가 훨씬 가벼워요. 예, 착용감 자체가 훨씬 가벼워요.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하지만 제가 유토피아를 듣다가 그랬을지 모르겠죠. 무게 자체가 한 뭐 조금 가벼운 편에 들어가요. 435g 정도 나갑니다. 네, 그래서 가벼운 축에 들어가고 이게 단점에도 이게 무게가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유토피아에 비교했을 때는 가벼운 축에 속한다는 것을 두 번째 장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요, 유토피아보다 조금 더 큰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똑같이 32오음이지만 똑같이 32오음으로 아무 데서나 재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 장점이면서도 유토피아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커요. 청감상으로는 한 2dB, 3dB 정도 더 소리가 크게 들려요. 1dB는 아닐 거예요. 1dB보다는 더 큰 소리로 2dB 정도 이상 소리가 크다라고 느껴져요. 네,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32오음이라는 게 장점이면서 32오음 중에서 32오음의 소리를 충분하게 잘 내주는 모델, 아마도 클로즈 타입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소리 에너지를 모아서 보내주니까 클로즈 타입이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더 크다라는 느낌이 받습니다. 네, 그걸 장점으로 보고요.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요, 유토피아가 갖고 있었던 아까 문제점이었죠. 유토피아가 갖고 있던 문제점, 큰 음압에서 저음이 많은 음악을 틀게 되면 디스토션이 들린다고 했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음압에서 저음이 많은 음악을 들어도 저음이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됩니다. 네. 장점이고 그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유토피아보다 저음 표현 능력이 더 뛰어나고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장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유토피아보다 음상이요, 더 가까워요. 네, 유토피아도 음상이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유토피아보다 음상이 더 가까워요. 네, 얘는 뭐 머릿속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음상 자체가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음상이 가깝습니다. 네, 너무 음상이 가까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음상이 가깝다는 것을 장점으로 볼게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은요, 이 중음역이 앞으로 팍 튀어나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에 내가 다루긴 했지만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중음역 그리고 중고역이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어요. 톡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과히 나쁘진 않아요. 과히 나쁘진 않은데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음상도 가깝고 이 표현 능력 자체가, 그래요, 그 톤 밸런스가 튀어나온 것보다는 표현 능력 자체가 굉장히 톡 튀어나와서 소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음역에 대한 표현 능력에 많이 요새 헤드폰들이 중음역 표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대부분이 저음과 고음에 신경 써요. 대부분이 저음과 고음에 신경 써서 중음역 표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 제품은 그러지 않았어요. 중음역과 중고역의 표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다는 거. 그거를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은요, 훨씬 더 타이트하고 훨씬 더 빠른 저음 반응을 갖고 있어요. 유토피아보다 비교를 해보면 저음 반응도 훨씬 빠르고 저음 반응도 훨씬 타이트해요. 꽉 잡혀 있는 베이스가 나옵니다. 아마도 클로즈 타입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네, 그렇게 좀 반응 속도, 저는 클로즈 타입이어서 붕붕거린다기보다는 클로즈 타입인데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반응 속도가 되게 타이트하고 빠르다는 느낌. 절대로 저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음은 많지 않아요. 네, 제 표현은 절대로 저음 많다는 얘기 아닙니다. 톤 밸런스적으로 저음은요, 안 많아요. 그냥 저음은 그냥 무난해요. 저음은 무난한데 무난한 상태에서 저음의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고 타이트해요. 예. 그래서 이 저음의 표현 능력이 전체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많지는 않지만 저음에 대한 표현 능력, 저음 악기에 대한 표현 능력
킥에 대한 표현 능력이 훨씬 나아요. 유토피아보다 훨씬 나아요. 예.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단점이 없는 게 아니죠.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단점 첫 번째, 아까랑 동일합니다. 약간의 이 약간 루즈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느낌? 요 느낌을 싫어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와 동일하게 요게 약간 루즈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요 느낌이 조금 싫다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장점이긴 한데, 이렇게 틸트가 된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실 만한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단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아까는 유토피아보다 가벼워서 좋다고 했지만 그래도 무거워요. 435g이나 나갑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300g 미만이거든요. 또는 200g대도 많아요. 근데 얘는 지금 400g에서 435g 정도 나가요. 유토피아를 듣다가 이걸 오니까 이게 훨씬 가볍다고 느껴질 뿐이지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소리적인 단점인데요. 톤 밸런스입니다. 톤 밸런스는 플랫하지 않습니다. 약간 중역과 중고역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중역과 중고역이 살짝 올라가 있는 형태의 소리예요. 제가 헤드폰 중에 제가 일부러 그런 거 하나 듣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베어 다이내믹 DT250 같은 경우 저는 그거는 중역과 중저역이 강조형인데, 중역과 중저역 강조형인데, 저는 그 소리가 좋아서 듣는 헤드폰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듯이 얘도 톤 밸런스가 중역과 중고역이 약간 강조형이긴 한데 그 톤 밸런스가 과연 나쁘지가 않거든요. 물론 무조건 플랫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좀 저음 강조형을 들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때로는 고음 강조형 좀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중역과 중고역 강조형도 나름 매력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플랫한 거를 갖다가 최고로 우선순위로 따지시는 분한테는 맞지 않아요. 네. 플랫한 반응 또는 내가 듣는 톤 밸런스가 나는 최우선이 돼야 돼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맞지 않은 톤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단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 동일한데 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가격대라는 것이에요. 네, 뭐 케이스부터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됩니다. 스텔리아가. 아까 첫 번째 유토피아에 대한 장점을 표현을 하면서 지금은 이 스텔리아는 그거에 비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가격 문제, 가격 문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헤드폰 앰프를 사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단점이면서도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점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좋단 말이죠. 이 유토피아 유명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정말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스텔리아가 나왔는데 스텔리아와 유토피아 뭐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차이를 갖다가 비교를 잘 해드릴게요. 너무 어렵지 않게 차이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외형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유토피아도 굉장히 고급형인데요,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스텔리아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외형에서 스텔리아는 이쪽이 카본 파이버가 아니에요. 얘는 카본 파이버가 아니고 얘만 이제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느낌 자체가 여기에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있다면 약간 여성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피니쉬가 돼 있다는 그 외형의 차이를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유토피아는 오픈형 헤드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스텔리아는 클로즈 타입이라는 거. 오픈형이기 때문에 음악을 뭘 듣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클로즈형이기 때문에 바깥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내 음악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설명하면요, 얘를 들으면서 길거리를 다니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스텔리아는 이걸 들으면서 길거리를 다닐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불안하시긴 하겠죠. 300만 원짜리 헤드셋을 끼고 다니면 사실은 아주 페라리,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시는 거랑 자동차랑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실 거예요. 스텔리아를 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32오hm, 똑같이 32ohm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차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유토피아는 부드럽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를 추구합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요, 톤 밸런스도 굉장히 정확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반면에
스텔리아는요, 중역이 조금 강조되어 있지만 소리가 조금 타이트하고 저음이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나요. 저음이 많진 않아요. 저음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고 소리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성향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중역이 조금 잘 들리고 목소리 톤도 굉장히 잘 들리고 앞으로 톡 도드라지는 소리가 좀 도드라지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리아는 조금 더 한 번 더 표현하면 얘는 어택 표현이 굉장히 잘 돼요. 어택 표현이라고 하면 펀치 있게 나오는 소리들이나 굉장히 좀 그 베이스에서 그 스냅을 좀 치면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들을 듣게 되면 소리가 탁 도드라지면서 앞으로 탁탁탁 튀어나와요. 어택이 되게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택 표현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것을 스텔리아의 장점으로 볼게요. 또 차이를 들으면 음악을 이제 크게 안 듣는다면, 음악을 크게 안 듣는다면 제가 권장해드리는 소리적인 장점에서는 음악을 크게 안 듣는다면 소리적으로는 유토피아가 승리, 위너입니다. 유토피아가 음악을 크게 듣지 않는 환경에서는 유토피아가 위너예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음악이 좀 커지는 순간에 저음에서 디스토션이 들리거든요. 그게 단점이니까 음악을 나는 크게 안 들을 거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저음이 강조되어 있는 음악을 안 들으실 거라 한다면 유토피아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조금 더 음악을 크게 듣고 타격감이 있거나 어택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스텔리아가 맞는 거예요. 야외에서 착용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스텔리아가 맞는 거예요. 실내에서 편안하게 오래 부드럽게 듣고 싶다, 유토피아가 맞는 거예요. 내가 듣는 음악 소리가 밖에 표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텔리아가 맞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총평을 하면요, 이 두 제품 모두 다요, 그냥 소리는 미친 소리예요. 너무 좋아요. 소리는 그냥 최상급 제품들 라인업에 그냥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급들에 있는 애들은 다 소리가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그래, 나는 한 번도 이런 소리를 경험해보지 못했어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짜리 아니 몇십만 원짜리, 특히 몇십만 원짜리 헤드폰 들으시는 분들이 얘를 듣는 순간에 와, 이런 소리가 있구나, 이런 소리가 있구나 라고 그냥 딱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기회가 돼서 이런 포칼에서 나오는 최상급 제품 유토피아와 스텔리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또 경쟁될 만한 제품들도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또 잘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 두 제품 구매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2월에 할인 행사를 준비했어요. 제가 가급적 2019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할인 행사를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월 달에 괜찮은 제품들 모아서 이 수입원들이나 이걸 취급하는 회사들한테 특별한 가격으로 저희 구독자들, 저희 시청자들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을 취급하는 쪽에서 아주 특별한 금액으로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곧 시작합니다. 그때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 이 두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굉장히 비싼 만큼 굉장히 큰 할인이 들어가서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한정적인 수량인데 아주 수량이 적어요. 아주 수량이 적어서 그 수량만큼만 하고선 팔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도 2월에 할인 행사할 제품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영상 또 찍은 다음에 2월이 가기 전에 할인 행사를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 다음에 뵐게요.